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토론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기존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바른사회 시민회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를 가서 보면 좀 황당한 일이 좀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환자 진찰할 때 보면은 기껏해서 한 3분, 좀 길면은 한 7분 이렇게 대충 하고는 그냥 어떻다 하고는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는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환자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대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일이 국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입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거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촉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막상 당사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검토도 안 한 그런 새로운 제안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니까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경우는 그래도 하다못해 진찰 시간은 좀 짧다 하더라도 미리 진찰에 필요한 자료라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 자료도 있고 또 엑스레이라도 좀 찍은 거 있고 또 뭐 진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자기 전문 지식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입법의 경우는 상당 부분이 이게 완전히 깜깜입니다. 자기가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던 분야 같으면은 괜찮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 사회 분야를 다 다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는 경제학 공부를 벌써 몇십 년을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경제 관련된 법을 다 자신 있게 커버를 못합니다. 그런데 국방, 또 보건복지, 환경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의원들은 아마 더 할 겁니다. 특히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지역구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의원의 경우는 더 황당할 겁니다. 그러나 투표는 안 하면은 또 국민들이 야단을 칩니다. 언론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몰라서 기권해도 뭐가 이상해서 기권한 것처럼 그렇게 또 돼버립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입법 발의를 얼마나 했느냐 갖고 또 언론에서 열심히 써댑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법률안 제안할 때 법안 중에 한두 줄 바꾸거나 한문으로 된 자기를 한글로 바꿔갖고는 그것도 개정안이라고 내놓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웃으십니다만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는 해악이라도 적죠. 해악이 많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단기 여론의 인기주의에 영합을 해서 그냥 뭐가 인기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갖고 그냥 평소에 연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덜렁덜렁 법안을 제출을 해버립니다. 야당이 제출하면은 그 제목 좋다고 여당이 같이 따라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으세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입법이 법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법치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근간은 법률입니다. 법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자기의 삶을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분야는 선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해외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텔레비에서도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아서 이제는 굉장히 사고방식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많이 선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입법은 그렇게 되고 있지를 못하다. 제도를 새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입법인데 입법이 사회가 선진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게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도 선진화된 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좀 법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평소에 참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적극 지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나오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규제하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민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풀어주려고 입법하는 것은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비록 좋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데에 항상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입법하는 단계부터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책임감 있게 법률안을 제안하도록 만들자 하는 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입법은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단기간에 또는 장기간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은 제안하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폐해로 돌아갈 수도 있고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하는 점에 우리가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민 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할 때는 규제 평가서에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하도록 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좀 하고 이것이 법안이 제출이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을 때 심의 의결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다른 의원들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도록 하자는 뜻은 법률안이 무슨 영향을 미칠 건지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법률안이 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인지 또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또 공정한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또 우리 생활에 중요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별로 죄송합니다. 성별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또는 부정부패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시스템에 무슨 영향을 줄 건지 이런 것을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를 받은 자료를 갖고
다른 의원들이 같이 심의를 하자. 뭘 알고 심의를 하자 그겁니다. 깜깜이로 입법하지 말자. 이 선진국이 지금 다 돼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 법을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그것을 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 목적의식 때문에 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알고 하자. 이게 이제 취지입니다. 특히 이제 규제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 정치계에서 가장 큰 인기 아이템은 경제민주화라는 이상한 뭐 이념이라고 그럴지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용어상 경제는 민주화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는 민주화해야겠지만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걸 내용을 보면은 정부 규제를 더 많이 하자는 것들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제 강화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또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취지는 동의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늘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도 생기고 또 불평등한 기분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가 강한 나머지 그것을 표면적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법을 자꾸 만들어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생겼고,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그런 법을 제출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대로 갔을 때 그것이 추구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보통 때도 보면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피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입법에 관계돼서 중요한 영향이 하나는 지금 정부 재정에 대한 큰 부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줄기차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제 얘기를 이제 대부분은 이해하는 수준에 갔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맨 먼저 얘기했을 때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별로 저하고 의견을 같이 못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아니고 이런 무책임한 입법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자꾸 늘어나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덤태기 씌우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부 쪽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도 입법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은 뭐냐?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기가 앞으로 몇 년간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있을 만큼 있으니까 굳이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사업에 실패하면은, 옛날에는 사업 실패하면은 그냥 재산 털어먹고 끝쳤습니다만은 이제는 사업 실패하면은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사업 실패하면은 그 사람이 횡령을 했는지 배임을 했는지 또는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경쟁을 했는지 뭐 별의별 것이 다 등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재산 터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하기가 위험한 상황이 있고 기업들의 활동이 이렇게 위축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납니까? 경제의 핵심은 기업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자꾸 대중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의원들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우파 정부가 되다 보니까 규제 만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신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면에서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계속 옛날보다 더 왕성한 규제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성숙된 과학적인 그런 입법 활동을 하도록 강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떠냐?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봐서는 평소에는 싸움 실컷 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그래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은 법률안은 몇 건 통과시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핑계거든요. 내용 보지도 않고 투표를 했든 말든 법률안은 몇 건 통과시켰다. 그리고 나는 법률안을 몇 건 제안했다. 그게 가장 쉬운 표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는 질을 평가하기보다는 양을 평가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질로 들어갑니다. 양에서 질로 평가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것입니다. 별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4년 동안 입법 한 번도 못한 의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거 갖고 더 싸우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안 갖고 평가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설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또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정부 부처에서도 규제 관계되는 법을 만들 때는 비교적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규제 절차, 평가 절차를 다 밟기 싫은 경우, 그게 자신이 없는 경우는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법은 다 만들어주고 당신 이름으로 좀 제출해달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청구 입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에 따라서, 법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제대로 되고 국회의원도 제대로 되도록 하는 법이니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원래 좋은 것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사회 시민회의도 뭐 다른 뭐 저쪽에 좌파 시민단체들보다는 힘이 너무 약합니다, 사실은. 네. 하여튼 이쪽에 우파 쪽은 뭐 말이 많고 복잡하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잘 어필하지 않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동이 돼서 하시는데, 그러나 이거를 열심히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언론기관이나 학계에서 서포트를 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해하고 백업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최고로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주시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은, 그러면 또 우리 국회는 선진화되기는 틀렸습니다. 선진화법 만든다고 선진화가 안 되는 거 요새 보시지 않습니까? 선진화한다고 하다가 지금 식물국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거는 국민들이 적극 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